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분투 데스크탑을 이용하여 실습 환경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습 환경을 지난 시간에 데스크탑 환경을 설치를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양한 가상 머신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오픈소스를 가지고 서비스들을 배포를 하고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는 매번 이렇게 체제를 설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리눅스를 사용하다 보면 많이 만날 수 있는 커널 기반의 가상 머신인 KVM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처음 시작은 가볍게 우분투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을 좀 변경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 하단에 그 바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분투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서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 바를 아래쪽으로 옮기고 싶으시다면은 설정은 화면 우측 상단에 세팅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 그리고 스타일 항목에서 스타일 항목은 이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는 독 부분이에요. 독 부분이고 독 부분에서 지금 현재 레프트로 되어서 이쪽 왼쪽에 그 메뉴 바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요거를 바보다 이 독이라고 할게요. 독의 위치가 왼쪽으로 잡혀 있는데 요거를 바텀으로 해주시면은 아래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오토 하이드 더 독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널 모드가 이제 다시 이걸 좀 풀어놓고 패널 모드는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독이 좁게 좁혀지는 모양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오토로 놓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별 다른 걸 느끼실 수가 없는데 여기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독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상 머신이라 단축키가 잘 먹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이거는 다시 또 조금 보여드리면은 자, 지금 가상 머신이 아닌 상태이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독이 아래로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아래로 보내보시면 이렇게 팝업이 되는 걸 볼 수도 있고 키보드에서 윈도우 버튼이죠. 옛날 그 윈도우 키보드 쓰시면은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독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누르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KVM 가상 머신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갔지? 네.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시고요. 터미널을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런 그 쉘 프롬프트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수도 하이픈 소문자 i를 누르게 되시면은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루트라는 계정으로 권한이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접속한 이 쉘의 권한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면은 who am I라고 해보시면은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가 루트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KVM 가상 머신을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할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현재 설정된 그 CPU 가상화 지원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숫자가 0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가상화를 지원하지 않으니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바이오스 쪽 설정을 들어가서 가상화 기능을 활성화를 해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텔 같은 경우는 VT-X 그 인텔 CPU죠.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AMD-V 이걸 메모를 좀 하면은 인텔 CPU는 만약에 저게 0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요 기능을 바이오스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AMD CPU 같은 경우는 AMD-V 이 기능을 활성화를 바이오스 쪽에서 설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가상화 지원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apt 업데이트를 해서 패키지 리스트를 먼저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명령어예요. 굉장히 설치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우분투나 리눅스를 쓰다 보시면은 sudo라는 키워드가 붙어서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사용자 계정인 경우가 있고 어드민 계정인 경우가 있어요. 권한이에요. 이거는 권한이 유저인 경우가 있고 어드민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드민인 경우에 패키지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설치나 뭐 파일 편집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유저 같은 경우는 읽기나 뭐 허용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은 어디 보자. 그 다음으로는 권한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유저 권한은 읽기나 허용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고 어드민의 경우에 패키지 설치, 삭제, 뭐 파일 편집 등 권한이 필요할 때 유저 같은 경우에 sudo 권한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분투 계정에는 sudo 권한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sudo라는 그 키워드를 넣고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근데 어드민인 루트 계정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최고 권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sudo 옵션이 없어도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은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리버트 D라는 키워드를 넣으시고 엔터를 쳐보시면은 이렇게 정상 동작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버트 매니저를 치시면은 이렇게 가상 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가상 머신 아니라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이시는 거고, 똑같이 진행을 하시고 본인
PC 환경이시라면은 본인의 PC 환경이면은 어디 보자. 자, 터미널에서 버트 매니저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지금 우분투 데스크탑 위에 우분투 데스크탑을 또 깔고 가상화를 해서 지금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 일반적인 상황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운영체제나 뭐 그런 아무 리소스가 지금 없겠죠. 생성을 안 했으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버트 매니저 이 창은 닫아 주시고요. 자, cd 체인지 디렉토리라는 의미죠. 이게 체인지 디렉토리 cd 바 밑에 리브 밑에 리버트 밑에 이미지스가 있어요. 이 폴더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분투 이제 서버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요 우분투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설정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그림이 좀 필요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처음 하시는 분은. 네, 이렇게 공유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집에. 그리고 본인의 컴퓨터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거고요, 이렇게 선을 연결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 컴퓨터 위에 우분투라는 운영체제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분투 데스크탑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KVM 가상화를 했어요. 가상화를 했다는 말은 여 위에 이제 가상의 컴퓨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이 공유기가 보유한 네트워크 IP 대역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집에서 쓰는 공유기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터미널을 키시고 여기서 IPA를 넣어 보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더넷이 쓰고 있는 IP와 그리고 그 프리픽스 값 24 프리픽스인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256개의 IP를 쓸 수 있다는 의미인 거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팅이 필요해요. 이 가상 머신에서도.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는 이 우분투 데스크탑 위에 가상의 컴퓨터를 놓게 되는데 이 컴퓨터도 똑같은 네트워크로 묶고 싶은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보라색 컴퓨터가 이 네모 컴퓨터 안에 속해 있는 가상 머신인 거고요. 네트워크는 논리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구성은
이렇게 컴퓨터 두 대가 가상머신이 들어 있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게 되겠죠. 이 공유기와 컴퓨터로 연결된 그 선을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될 거고, 이 컴퓨터 안에서는 이 가상머신과 그 브릿지 네트워크 방식으로 IP를 서로 똑같은 네트워크 대역에서 있는 것처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브릿지 모드라고 하고요. 이 세팅을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 다시 또 sudo -i로 권한을 올려주시고요. cd etc 넷플레인으로 가보시면은, 그래서 ls 명령으로 여기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더 상세하게 보시려면은 ls-al을 하시면은 이 디렉토리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점은 현재 위치한 디렉토리를 얘기하고요. 여기 점 두 개는 이것보다 위에 있는 디렉토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cd 점점을 하게 되면은 cd 그 etc 루트의 etc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넷플레인 디렉토리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L이 그 LSAL을 줄인 그런 알리아스고요. 자, 이 파일의 내용을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자동으로 설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저거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네트워크 렌더의 부분을 네트워크로 바꾸시고, 네트워크 매니저 이건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브릿지 이거는 임의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알아보기 좋은 이름을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자, 이제 이 가상 화면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끄고, 자, 이제 로컬인 제 PC 세팅도 똑같아요. 이건 자, 여기서 자, IP-A를 했을 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 컴퓨터는 이더넷은 이 장비를 쓰고 있어요. 이 장비를 이것을 브릿지 형태로 변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보시면 IP-A를 했을 때 이더넷인 거고, 이건 가상의 브릿지를 말해요. 이거는 KVM 환경을 구성하면 이게 기본으로 생겨요, 하나가. 그리고 요거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요거를 이 브릿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트워크 장치와 이 이더넷 그 이름을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이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그다음에 DHCP는 폴스로 놓고 항상 서버는 고정으로 IP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는 아까 쓸 수 있던 IP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거에 같은 경우는 요거를 지금 바뀌어서 그런데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죠. 아까 이게 저랑 다르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거는 이제 프리픽스를 계산을 해보셔서 쓸 수 있는 IP 대역을 체크를 하시고 IP를 넣어주면 되고요. 요거는 보통은 1번이 게이트웨이를 쓰고 있을 거예요. 1번이. 그 다음에 네임 서버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 네임 서버 DNS 서버가 있어서 요거를 썼는데, 이게 없으시면은 8.8.8 해서 구글 거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은
네트워크를 비활성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쓰는 게 달라요. 네트워크 매니저를 쓸 때 이 와이어 커넥티드를 볼 수가 있고, 저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D를 하면은 여기서 네트워크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systemctl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매니저 잠깐 이게 이게 대소문자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systemctl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매니저를 하면은 지금 액티브로 돌고 있는데, 지금 제 녹화를 하고 있는 이 강의용 PC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지금 inactive 그리고 disable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systemctl stop 네트워크 매니저를 해주시고, 그럼 지금 여기 사라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 disable 네트워크 매니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다시 이 네트워크 D를 실행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지금 또 헷갈리네. systemctl 스테이터스 시스템드 네트워크 D를 해보시면 inactive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시스템드 하이픈 네트워크드 액티브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스타트 그리고 이네이블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상태를 스테이터스 명령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액티브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VI ETC 넷플레인의 이 경로, 그리고 지금 보면 자동 완성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슬래시 긋고 ETC 넷하고 탭을 여러 번 치면은 이 넷하고 관련된 이 디렉토리에 현재 위치한 파일이나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자, 다시 LS를 해보셔도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아이고 지금 어디가 온 거야? 지금 보면 ETC 밑에 넷플레인까지 들어와서 지금 LS를 했을 때 저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CD LL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N으로 시작하는 걸 찾아보면은 N 이렇게 파일과 폴더가 보이고요. 그래서 VI etc net하고 탭을 여러 번 치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것들은 지금 어딨냐? 여기에 있는 내용, N으로 시작하는 넷 관련된 내용의 그 파일이나 폴더가 보이는 거고요. 실수로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vi etc 넷플레인에 또 여기서 탭을 누르면 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입력이 될 거예요. 이거를 내용을 편집을 해주시고, 자, 참고를 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은 지금 이 키보드가 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좀 꼬인 것 같은데,
이제 설명은 이쪽 걸로 할게요. 네, 이쪽 거 기준으로 세팅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거를 넷플레인 어플라이라는 명령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 나면은 이쪽에서 포워드 그리고 브라우즈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빈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 밑에 밑에 리포트 밑에 이미지스 이 밑에 ISO 파일 우분투 서버 ISO 파일을 넣어주시고 생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미지가 ISO 이미지가 선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포워드 그래서 리소스를 CPU 2개 메모리는 4기가로 잡았고요. 포워드 디스크 용량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필요한 만큼 설정을 주시면 됩니다. 네, 포워드 여기선 데모를 하는데 여기 네트워크 셀렉션에 브릿지 디바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여기서 세팅했던 요 인터페이스가 여기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면은 인스톨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가상 머신 생성. 똑같은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우분투 서버 인스톨을 해야 되는데 이 인스톨 과정은 지금 네 인스톨 과정은 다른 영상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거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포스 오프 지우도록 할게요. 네, 가상 컴퓨터가 지금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우분투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한 가지 세팅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한글을 입력할 수 있는 세팅이 좀 추가로 필요해서 지금 가상 머신을 좀 다시 켰고요. 좀 과정을 봐야 돼서 이 메모장에서 어떻게도 한글이 아마 안 쳐질 거예요. 이거를 세팅을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설정 버튼에서 세팅 그리고 어디 있더라 리전 앤 랭귀지를 누르시고요. 매니지 인스톨 랭귀지를 누르시고 인스톨 우분투 계정의 비밀번호를 넣어주신 다음에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가상 머신이 인터넷이 안 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잠깐 세팅을 좀 다시 좀 잡고 올게요. 이게 지금 키보드 호환이 잘 안 되네요. 이게 그 우분투끼리는 일단 이 컴퓨터 쪽에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이건 필요가 없고 여기서 저랑 좀 다르실 수가 있어요. 따라 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은 저기 구글에서 우분투 22.04 한글 편집
엑스본트 22.04 한글 뭐 편력 설정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할 거예요. 네, 일단 제가 세팅해 놓은 상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팅에서 리전 랭귀지로 가신 다음에 매니지 인스톨드 랭귀지를 클릭을 하시고 인스톨을 합니다. 그리고 인스톨 리무브 랭귀지를 눌러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잉글리시하고 코리안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캔슬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쓰기 때문에 요거 위치는 변경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한글이 편하신 분은 이 한글을 위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전 포맷은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이브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이쪽은 안 건드렸던 것 같아요. 이쪽은 안 건드린 것 같고 키보드 쪽, 키보드 쪽에서 제가 좀 건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리고 폴더 이름을 뭐 변경하라고 나오면은 그냥 예전 이름 유지를 누르시는 게 낫습니다. 영어로. 자, 그리고 일단 키보드 쪽에서 이게 저는 지금 코리안 한글로 돼 있는데 이게 영어로 돼 있으실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리무브로 삭제를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일단 추가를 먼저 해주세요. 여기에 눌러 보시면은 지금 나오질 않네. 이쪽을 뭐 추가하고 삭제를 이용해서 코리안 한글로 꼭 설정을 해주세요. 이걸로 만약 이게 안 보이면은 여기 플러스에서 여기 아마 지금 설정이 여기 들어가서 이럴 건데 아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코리안 한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기본 설정을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한글 영어 전환하는 방법을 이게 한글 여기 시프트 스페이스 바를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시프트 스페이스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애드 눌러도 별 반응이 없는데 아무튼 여기서 저 같은 시프트 스페이스를 좀 한글이 쳐지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시 또 한번 하면은 영어가 입력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가상머신 생성할 수 있는 환경과 간단하게 한글 변경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이밥 위치 바꾸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 설정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우분투 데스크탑을 보통 잘 쓰지는 않죠. 보통 윈도우나 맥을 쓰시니까. 네,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부터 윈도우 서버를 설치를 좀 하는 것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